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중교통 이용자 감소 원인이 메르스와 요금 인상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 교통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대중교통 이용자가 모두 39억 명으로 전년보다 1억 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하루 평균 이용자는 1,072만 명으로 전년보다 2.3% 감소했는데요. 이용자가 줄어든 것은 이 8년 만에 처음으로 이유는 요금 인상 때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이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인상됐던 2007년에도 하루 이용자가 전년보다 6만 명 감소했는데요. 이렇듯 지난해 6월 요금이 200원 인상된 데다 5월에 메르스 사태가 겹치면서 2004년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래로 이용자가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지난 10년 동안의 추이를 살펴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용객이 늘어났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이 이용객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72만 명이 늘어났는데요. 네. 이 마을버스 이용자가 26%나 증가했고요. 지하철은 13%, 버스도 3% 늘어났습니다. 민자철도와 경전철 등의 노선이 추가가 돼서 지하철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이 때문에 집에서 지하철역을 잇는 이 마을버스 이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이 돼서 이용자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뭐 한두 정거장 정도 그냥 걸어 다녔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근데 또 재미있는 결과가 있네요. 네. 지난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가장 많이 이용한 날. 스승의 날이라고요? 네. 이 스승의 날인 5월 15일에 무려 1,330만 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벚꽃축제 기간인 4월 10일에 이용객이 많았는데요. 상위 10일 중에서 이 하루를 빼고는 모두 3월에서 5월 사이의 금요일이었는데요. 이 활동하기 좋은 봄날에 나들이객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용자가 가장 적은 날은 대부분 이 설과 추석의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설이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봄이 돼서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하철만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가장 붐비는 지하철이 여전히 2호선인 것으로 나타났죠. 네, 2호선의 하루 평균 이용자는 155만 명으로 2위인 7호선의 2배가 넘었습니다. 네. 이용자가 가장 많은 지하철역은 역시나 강남역이었고요. 고속터미널역과 잠실역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승객이 가장 적은 호선은 8호선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16만 명에 그쳤습니다. 네, 서울시는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출퇴근 시간대에 배차 간격을 조정하거나 혼잡한 역사 개선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파악해서 올 한 해도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이생망이라는 표현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생은 망했다의 줄임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라는 뜻으로 쓰는 뭔가 자조적인 표현이라고 하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소식 들으시면 너도 나도 이생망을 외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을 마련하려면 2인 이상의 도시 근로자 가구가 7.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 KB국민은행의 작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 7,800만 원으로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연소득의 7.1배에 달했습니다. 이 통계청이 지난해 3분기에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월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소득은 5,321만 원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아파트 전세금을 모으려면 평균 7.1년이 걸리는데요. 또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강북권은 꼬박 5.7년이 걸리고 강남권은 8.2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남의 전세 아파트에 살려면 강북의 아파트보다 2.5년이나 소득을 더 모아야 된다 이런 말인 거네요. 적지 않은 차이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서울과 타 지역과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 경기도가 4.2년, 대구가 3.7년, 인천과 부산, 울산은 3.1년 순이었고요. 네. 전남이 1.6년으로 가장 기간이 짧았습니다. 사이가 지역별로 상당히 많이 나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마련 기간이 지난해만 해도 한 6년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새 또 1년이 늘었네요. 네, 2012년 이후에 이 평균 전세 가격이 해마다 0.4년씩 기간이 증가하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폭이 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전세자금 마련 기간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전세금이 증가하는 폭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듯 소득 증가보다 집값과 물가의 증가폭이 더 커지는 현실, 이 청년층들의 말을 빌려서 이생망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정부 관계자 그리고 기업들이 이런 뉴스를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최저임금제, 또 급여 수준 등을 책정할 때 이런 현실을 좀 적절히 반영해야 조금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거, 뭐 저는 이생만까지는 아니어도 네. 한 이생안 정도 되겠네요. 이생아요. 이번 생은 안 되겠네요. 아, 네. 네, 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도심의 멧돼지 출현,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자주 나타나는지는 몰랐습니다.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하루에 한 번꼴로 멧돼지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오. 네. 이 4년 전만 해도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사람의 눈에 띈 것과 달리 그 사이 멧돼지의 개체 수도 많이 늘어나고 이 사람들의 공포와 경계심도 꽤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멧돼지 목격 신고로 119 구조대가 출동한 횟수는 총 364회로 거의 하루에 한 번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1년에 43건과 비교하면 이 4년 만에 8.5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와, 8.5배. 그러니까 매일 한 번꼴로 출몰한다는 것도 굉장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또 서울에 사는 멧돼지가 4년 만에 8배, 9배로 늘어났다는 의미도 아닌 거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오. 개체 수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네. 예, 전국적으로 인명 피해 사례가 좀 알려지다 보니까 저기 멀리서 멧돼지만 보여도 그냥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서울에 사는 멧돼지 개체 수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전문가들은 약 250마리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맞네요. 맞네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인 개체수 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난해 서울 도심에 출현한 멧돼지 중에서 45마리가 포획이 됐는데요. 이 멧돼지가 가장 많이 목격되는 곳은 역시나 북한산 국립공원과 가까운 이 종로와 은평 그리고 성북구라고 합니다. 네. 이곳의 멧돼지 신고의 70%가 집중이 돼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북한산 멧돼지가 도심으로 내려오는 주요 길목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조심해야겠습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멧돼지와 마주친다면 절대 시선을 피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등을 보이지 않고서 천천히 뒷걸음질 쳐서 시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북한산 근처 주민들이나 등산객들 네.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